예,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 희망 뭐 이런 사람이 많았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때 미래의 대통령으로 딱 그 벽에다 붙였던 분입니다. 행복했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대통령 하는 사람. 대통령 꿈을 이뤘을 때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그럽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저쪽 잔디밭은 항상 푸르러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고 그래요. 인생이란 게. 겪어보고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륜이란 게 필요해요. 사람이란 게 경험,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점이 뭐였냐? 짓누른 책임감, 박탈당한 자유스럽지 못해. 이 자유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도소란 게 뭡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먹여주고 요새는 교도소가 아주 굉장히, 생활하기 좋대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월 한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이죠. 국가 재정으로 1인당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만 안 한다. 이제 뒤에 가면 부시 대통령 애들이 대통령 또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 no, 그런다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직이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맞지 않아요. 이 양반 대통령 맞지 않은 투사, 이런 인권 변호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하면서 실정을 좀 많이 했죠. 지금 세종시,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란 게 사생활, 5가지 수렁, 권세야 명성 실속도 없고 성과는 희미하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 목숨까지 잃었어요, 이 양반. 가장 귀중한 소중한 대통령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잃는 게 너무 많다. 대통령 꿈 맞지가 않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루스벨트, 이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그냥 백악관을 방문한 루스벨트 어렸을 때, 소년. 야, 너는 대통령이 불행을 겪지 마라. 근데 그 소년이 1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해가지고, 삼선, 중에, 죽었어요. 전쟁 중에.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저기를 했나요? 이어받았죠? 자, 엄청 실망해. 이제 아이젠하워가 아이크였는데, 아무 불쌍한 아이 같고. 이게 대통령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저것 해봐라 해도, 군대 같은 줄 알게 하지만 천만에 말씀 안 되는 거야. 이게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돼. 미국 같은 이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 한국은 대통령이라면 호랭이 산 눈썹도 빼는 그런 나라요. 권력자. 북한 같은 데가 그렇죠. 후진국, 독재국가일수록 그런 거죠. 무소불위, 그야말로 정권, 전행. 자, 트루먼 대통령, 위대한 흰색 감옥, 지옥 같은 곳이라.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참 역정이 대단히 뭡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군대에서도 그냥 강등이 되고, 뭐, 양복점도 하고, 대단한, 인생 역정이, 아주 연고성세가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 평가에서, 그리고 이 양반이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아주 괄시를 많이 받고 주위로부터, 저기를 했던지만, 대통령은 평가에서 10위권 이내다. 이 양반이 2차 대전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려가지고 종전을 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죽어가지고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아마 다음 저기를 했나봐요. 아까 얘기한 부시 아들 부시요, 조지 부시죠. 초등학생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노 했다는 게 안 하겠다. 근데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도 재선을 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재벌 회장 박우종만 두산그룹 회장에 부러울 것 없지요. 괴로움이 있을까? 뭐 아주 지금 여기가 환갑이 넘었겠죠? 근데도 트위터인가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자, 여기가 아마 PD에게 했나? 아니면 기자에게 했나? 부러우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고 싶으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방석 위에서 하는 건 아니다. 여기도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다 이거야. 그렇지. 먹는 거 어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에 얘기한 대로 바닥까지 캐비어고 이전에 얘기했잖아. 찰스 햄버거 먹고 다 똑같아. 자, 여기 구속 최태원 회장이네. 회장 징역 4년 해가지고 20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제 이 형을 사는데 내가 그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죠? 거기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는다. 거기에 나오면 이 최태원 회장의 교도소 생활을 이렇게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방송에 나와 범털과 개털인데 이 최태원 회장은 범털이에요.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독방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10시에 나면 5시에 돌아오고 변호사들이 와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편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도소에 안에 있으면 또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유전 무전 유죄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2부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사장이지요. 아주 나쁘더만. 그래서 앞서 동생이 형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동생이 옳습니다. 요 조현준 사장이. 아주 형편없어요. 못된 짓 다 하고. 근데 오죽해야 동생이 형을 고소를 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SBS.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는단가, 묻단가. 제2부는 조현준의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아주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재벌그룹 회장들, 최태원, 김승현, 여기는 어디야? 이재현, 동양, 이런 사람들이, 김승현, 4년 법정, 담철곤, 이혼, 태광그룹, 이런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마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4년형을 받고 한 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이제 그게 법조 비리고 전부 그래요. 자, 이재현 회장의 신장이 신장 이식 받았잖아요. 탈세, 횡령. 샤르코마리투의 희귀병 고혈압. 그게 이제 지금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서로 저기가 뭐 부작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하고 이전에 그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 저기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라고 여러분 그냥 다 이런 고충이 있어요.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만 욕망만 줄이세요. 욕망.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입고 이런 것만 버리고 자유스럽게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달관 세대라고 그걸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제간에 또 그 유산 문제로 얼마나 저기 합니까? 이렇게 탄원서 쓰고 뭐 이렇게 재벌 회장이 이런 고충이 있어요. 여기 정몽구 회장이 여기 어디야? 뭐죠? 생각 안 나. 뒤에 나와 뒤에 카톨릭 신부가 저기 했던 거. 김승현 회장, 정태수, 다 재벌 회장들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집행유예고 봉사 명령 받고 이렇게 참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2002년 오래 전이네요. 현무가 진주회관을 콩국수 좀 담아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건 여자는 콩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은 제일 이제, 이물 없다고 그러죠. 이 아들한테, 야, 콩국수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식당에 가서 못 먹고, 사와서 먹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은 막걸리 파전. 근데 이제 직원들이 와서 딱 하면 뭐예요? 술을 많이 먹나 보죠. 파전 요리를 포장해 간다. 이 양반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해가지고 가서 포장마차 막걸리 파전 놓으면 음식은 라면을 선호한다. 라면을 여러분 재벌 회장은 보세요. 막걸리 파전 라면. 아니, 돈 수백억 있으면, 수천억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라면 먹고, 파전 먹고, 막걸리 마셔. 돈 소용없어. 뭘 곤치만 아파, 그냥 날마다, 신문에서, 언론에서, 조그만 하면 그냥 아무성이고, 노동조합은 또 얼마나 또 못 살게 굴고, 아이고, 골참. 여러분은, 이 재벌 안 된 것 다행이요. 재벌 아들 안 된 것도 다행이고. 여기에 아까 나왔구냐. 왕실 식탁엔 푸아그라? No. 먹느냐고 묻네. 이 왕실 요리사에 롭스터, 캐비아, 푸아그라. 푸아그라가 고급 요리. 13년 요리사 말하기를 절대 그것은 행사 때 영국 가정식 소세지, 메시 포테이토, 메시는 으깬 감자죠. 세퍼드 파이. 셰퍼드도 이렇게 쪼갠 거, 소고기, 수란, 으깬 감자, 으깬 메시
스파게티. 여러분, 먹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까 라면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 뭐 대단한 걸 보지 마세요. 에이. 어쩌다가 그냥 태어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왕자 뭐 해가지고. 중인환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 소위 말해 스타들이 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어딜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호텔 안에서 시켜서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자유를 상실합니다. 돈 많으면 뭡니까? 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나폴레옹. 그 교재 여러분도 놀랐을 텐데, 근육 한 점에, 근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 이제, 센트 헬레나에서 죽는 모습이 이제 그림이고요. 나폴레옹 머리카락 1,600만 원이네. 머리카락. 근육이 지금 안 팔려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10만 달러라 뭐 그러는 얘기가. 나폴레옹에 관한 책이 60만 권이 넘네요. 35살의 황제. 교황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의 황제가.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럽의 종교, 프랑스 특히 카톨릭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의 저기가 다르죠. 직관력, 권력이 되는 집중력은 초인제 아주 뭐 대단합니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군사 천재, 독재자, 과학자, 아주 심리학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름다우신 그러니까 14년 전쟁 항상 파리에 있었고 이 민법전이 유명합니다. 나폴레옹. 그러니까 이제 그 평등.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서 많은 하면서도 그 민권이나 이런 걸 하는 뭡니까 업적이 있어요. 26명 중 그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장군은 다 귀족 출신이 차지하고 있죠. 행동주의자, 수학과 과학. 연극, 이런 예술 쪽은 좀 시큰둥했네. 시큰둥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반성 등을 공포가 없었다. 식사와 섹스는 15분이면 대단한 여기군요. 식사와. 사실은 식색이라 해서 이 인간의 쾌락이랄까요? 그걸 철저히 거rek적했군요. 섹스는 따면 여성에게 침대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성을 이렇게 낮게 봤던 사람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자. 내가 이 책을 보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하도 어떤 인물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알프스를 넘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미화항.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건넜다는 거야. 영웅의 이미지. 이게 일종의 홍보성. 이게 길잡이가 노새를 타고 넘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나폴레옹의 그림이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이 길잡이 노새를 타고 건넜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고 화가가 이렇게 이제 미화해서 영웅의 이미지 말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말보다 사람이 더 크네요. 노새는 적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35살에 황제 할 때 이렇게 살아있는 시공을 천 존재처럼 신격화한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혹평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수단이에요, 이게. 예술이. 그림, 미술가들이, 이제 뭐 영혼을 판다고 또 그러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영웅처럼 표현해달라. 그래서, 요 4점이란 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이다. 자, 나폴레옹 대관식도, 그러면 사진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제 했는데, 거하게 그린 거죠. 여기에 조세핀입니다. 아름답게. 실제, 조세핀의 실제 요 그림이 요것도, 자, 뭡니까. 나폴레옹이 26인데, 조세핀은 32살이니까 6살 연상이에요. 과부입니다. widow. 그 혁명의 남편이 죽었군요. executed, 처형됐어요. 이제 나폴레옹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폐렴으로 1814년에 죽었군요. 이혼했죠. 이혼 당했죠. 애를 못 낳으니까. 1810년에 이혼하고 마리 루이제 오스트리아 황녀하고 결혼했어요.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나폴레옹 2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을 때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마리 이 루이제한테 이 심장을 보내라 그랬는데 보내지도 않고 뭐 루이제는 이미 재혼해가지고 2번이나 재혼을 했어요. 1820년 나폴레옹이 죽는데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니프 아들 셋 낳았네요. 아니 아들 딸 셋 남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또 죽으니까 또 여기하고 다시 해가지고 재혼을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나폴레옹의 아내였는데 자존심 세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기 이렇게 재혼을 해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양이니까 다르죠. 자, 앞서도 나폴레옹 어머니 레테치아가 참 훌륭한 어머니의 상이고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빨리 죽었어요. 굉장히 39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팔라메를 이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을 이끌어서 아주 키워서 거기 교재에 나오나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딱 어머니 말이라면 그냥 꼼짝없이 듣는 아들이었어요. 나폴레옹.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우리가 흔히 키가 작다 그렇게 하는데 167.6cm 이제 이게 157로 잘못된 거다. 사실은 평균 키였다. 적은 키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흔히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 근데 적은 키가 아니다. 피에트는 32점. 그러니까 1피트 30.48이 아닌 32.48라는 것. 새로운 뭐 나폴레옹이 좀 흥미있는 인물이라서 자, 이제 해겔이 영웅들도 한 입에 낙엽이잖아요. 죽은 나니까 어째요? 심지어 성기를 살리고, 자, 한 줌의 흙덩어리. 이게 인간의 삶, 영웅, 소위 말해서 영웅이라는 사람들, 시저, 다 죽으면 할 것이다. 이 나폴레옹의 모자를 그 닭고기 하림에 해가지고 20억 8천만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한 7억이면 또 될 건데 너무 비싸게 줘가지고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19개, 모자가 19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김홍국 회장이 나폴레옹을 존경한답니다. 병아리 열만하고 사조판의 하림, 아주 그 안전지대는 도전과 개척정신, 이제 나폴레옹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도전정신,
이게 뭐, 머무르지 않고 막 해대는, 이게 또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2014년, 저기 했어요. 너무 비싸게 바보같이 했다고 이제 그런 비판인데, 근데 홍보 효과가 자기네들 표현입니다. 이제 200주년 워털루 전쟁이 지금 그 뭐예요, 영국의 웰링턴하고 벨기에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패배를 해서 세인트 헬레나로 갔죠. 200주년에 이제 세계 이모. 그래가지고 막 회사가 이제 할인 뭐 어쩌고 했겠죠. 브랜드 파워. 미국의 삼계탕이 매진됐다. 마케팅을 해서 다시 되팔아라고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데 그런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다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항목이 있죠. 고귀한 신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 요게 이제 앞서도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이게 부자들이 되면 또 책임감이 따르고 뭐 중국의 마인도 그러고 뭐 고귀한 게 돈이 많으면 또 뭘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생겨요. 자, 여기 돈 많은 부동산 업자가 뭐요? 교통위반을 했는데 벌금이 2,800원. 과속. 스웨덴이 핀란드 가면서. 근데 이런 데는 서로 소득이 다 정보가 교환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소득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야, 연봉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니까 법 잘 지키라. 수천만 원. 좋은 제도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검토를 한다고 나왔는데 시행은 안 되네요. 할만해요. 그래야 재정 보완도 하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 귀족들이 솔선수범을 했어요. 포엔이 이제 1, 2, 3차 포엔이 이제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세를 하고 경쟁적으로 돈을 싣고 국고에 바쳤다. 귀족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옳아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목숨에 뭐 재산이 뭐 필요 없니까? 그 돈 갖다 해가지고 전쟁에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평민들은 또 따라서 세금을 낸 거죠. 그래서 리더 사회 그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정부패하고 해서 그 위화감 내지는 좌절, 절망, 이 사회가 참 못마땅한 거죠. 이 평민 그리고 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 이 칸나의 전투라는 게 아주 전사 중에 유명해요. 이게 전 세계 육군 사관학교에서 모든 이 칸나의 전투를 배운답니다. 이제 5만 명의 한니발은 카르타고 장군이, 이 사람이 그 알프스를 저쪽 스페인에서 이렇게 이태리 반도로 오는데 알프스를 넘어오는 아주 유명한 외구는 한니발이 코끼리를 끌고 와가지고 아무튼 이 이태리 반도에 들어와서 16년 동안을 저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를 함락을 못 시키고 마지막 칸나의 전투, 마지막이 아니고 칸나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고도 로마 저기를 못하고 이태리 반도에서만 놀다가 결국에 스키피오한테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게 소위 포에니 전쟁의 이 얘기죠. 그 당시 칸나의 전투에서 집정관이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1년이었을 겁니다. 임기가 80명. 그 다음에 전현직 집정관이고 80명, 원로원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이게 솔선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BC 216년이 하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르타고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원래는 이 카르타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카르타고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여기 칸나에 전투해가지고 이제 쫓겨서 이렇게 가가지고 스키피오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에 카르타고 멸망하고 로마가 그야말로 이 지중해 패권, 유럽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해리 왕손이 아프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는 재벌과 관료들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하는데 전쟁에 참전해요. 그래서 모범 사례로 꼽는다. 이게 왜 그러냐? 상층 집단의 자구적 전략이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와서 죽여버려. 그게 이제 그 토지면의 그 토지 소설의 저기가 배경이 되는 건데, 문화이시 종가는 그 지리산 빨치 대지주였는데 하나도 99칸 집이 손도 안 댔어요. 왜 그랬냐? 저기를 했어요. 베풀었어요. 5마리짜리 쌀을 채워 가난한 이웃들이 퍼가게고 타인능해라는 요걸 이전 책에는 요걸 좀 했는데 이번엔 좀 뺐어요. 페이지를 좀 줄여야 돼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꼴을 베어 보답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문화유시 종가고 이게 그 디주예요. 5마리들이 쌀에 여기 오면 누가 아무튼 쌀이 떨어지면 와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가져가서 저기를 하는 거죠. 굶주림을 면하는 거죠. 자, 칼레의 시민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전쟁 때인데요.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항복 조건으로 시민 대표 6명이 교수형을 받아야 된다. 교재에 설명이 있습니다. 1등 부자 가장 먼저 자원했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교재에 있으니까 로댕이 이제 칼레 시민이라 해서 이 조각상이 지금도 이게 이제 로댕이 만든 조각상입니다. 여기에 6명의 시민 대표들. 아주 참한 모습이겠죠. 습으로. 죽어야 하니까 목을 걸고 죽어야 하니 안 그러겠습니까?